폴란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놀라운 전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K-23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중동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를 반등시키고 있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계약 소식도 미뤄지고 있어 방산시장의 활기도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KF-21 초도 물량 양산 축소 논란, 한폴 2차 방산 계약 연내 불발 등 연달아 악재가 터지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당이 한폴 방산 계약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목표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무대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한 계기가 한폴 방산 계약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관측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복병이 될 줄 알았던 폴란드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폴란드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최전선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K-39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자국산 LG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포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부터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까지 폴란드 동부 국경의 안전을 담당하는 최전방 부대인데요. 다시 말해 포마르 K 역시 동부 국경 인근 최전선에 배치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천무는 태생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로 인해 2015년 배치를 시작한 초도 물량부터 전방군단에 우선 배치되었고, 2016년부터는 백령도, 연평도를 위시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바다의 거친 해풍부터 고산지대, 폭항과 폭설 등 험악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제 성능을 전부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혹한이 겨울이 시작되며 영하 7, 8도로 기온이 급감하고 있는 폴란드 최전방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민들 역시 홍보용으로 올라온 포마르 K 배치 사진을 보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한폴 2차 방산 계약 무산 논란만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광경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폴란드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름 아닌 추가 수출 계획이었는데요. 폴란드는 K9PL 160대를 추가 주문하겠다고 발언하며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폴란드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과의 방산 계약을 더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론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폴란드가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추가 주문을 제의했으니 놀랄만합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는 K2 목표를 주축으로 신규 부대가 또 창설되었습니다. 제8기계화 보병사단을 창설하며 K2 전차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벨라루스 접경지인 타르타예보 제1보병사단 예하에 K2 전차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늘 그랬듯 이번에도 창설식에 참여해 장병들을 독려했습니다. 국내 소식만 접하고 계시며 한폴 방산 계약 무산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위화감이 들 만큼 이상한 광경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폴란드 현지에서는 오히려 한폴 2차 방산 계약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선 우선 한 가지 전제부터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많은 언론이 지난 10월 15일 있었던 폴란드 총선의 여파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폴란드는 대통령제로 대선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선 패배로 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정치적 추진력을 잃긴 했지만 이를 정권 교체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통령과 야당연합이 정권을 양분하게 되었다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입에 관련된 논란이 아직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었던 법과정의당의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폴란드 야당연합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갈아엎어버릴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규모가 거대한 국방 분야 사업은 군침이 흐르는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타이밍마저 기가 막힙니다. 당초 올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한폴 2차 방산 계약은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 수출대출 한도 문제로 연내 체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폴란드에 이토록 대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잠시 치워두고 이 문제는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죠. 하지만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초는 되어야 2차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도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연합 입장에서는 딱 물어뜯기 좋은 급소인데요. 게다가 2차 계약이 마무리되면 아무리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더라도 국가 간의 계약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니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야권연합은 대한민국과의 거래를 당장에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계약 항목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이를 핑계 삼아 계약 자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미인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카이다가 타당성 조사를 핑계로 KF21 보라매 양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는 최대 30조 원에 육박하는 한폴 2차 방산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빗발쳤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보태준 건 바로 폴란드 국민들이었습니다. 현 정권 최대업적인 한폴 방산 계약 그리고 이걸 무산시키려는 폴란드 야권연합에는 눈의 가시 같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5회 연속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자 부총리까지 역임했던 현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입니다. 아마 한폴 방산 계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우리 무기가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매번 버선발로 달려나와 환영사로 반겨준 게 다름 아닌 부아슈차크 장관입니다.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 부아슈차크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각을 구성하기도 전에 현 정권의 대표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벌였습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삼아 현 정권의 입지를 좁혀놓겠다는 목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아슈차크 장관의 불신임 투표를 함께 진행해서 그를 국방부 장관직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을 뒤엎으려면 국방부의 수장부터 자신들 쪽 사람으로 갈아치워야 했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참으로 치밀하고 비열한 방법인데요. 한편으로는 한폴 방산 계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여전히 폴란드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정책은 지지율이 무려 76.2%에 달했습니다. 정권이 어떻고 집권당이 어디고 대통령이 누구고 간에 지금의 폴란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름 아닌 국민이 직접 스스로의 손으로 증명한 셈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부아슈차크 장관 역시 큰 지지를 받으며 국방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폴란드 야권 연합으로선 돌지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한폴 방산 계약을 건드렸다가는 대려 역풍을 맞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폴란드 야권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꼼짝없이 국방정책을 기존 여당이었던 법과정의당에 일임하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말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폴란드가 결정하고 추진했던 국방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대한민국과 체결한 방산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아슈차크 장관은 다시금 강력한 지상군 창설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며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 폴란드군이 우리 영토를 독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만이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기 공급 계약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발언이었지만 충분히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폴 방산 계약에 제기되었던 폴란드 내부의 불만, 야권연합의 일방적 주장들은 찻잔속 폭풍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전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이상 2차 계약이 순항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덩달아 폴란드와 함께 또 다른 나라가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2023년에서 2024년 겨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 혹한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폴란드 최전방에 호마르 K가 배치된 것을 보고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가 대한민국 K-39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정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방물자청이 이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 역시 해당 전망을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천무에 자국산 NSM 순항미사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콩스버그는 지난 9월 K239 천무의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NSM이 아음속의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지대지목이라 해상 사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필리핀 실탄 사격 훈련에서 하이마스가 해상 표적을 향해 발사한 6발의 로켓이 모두 빗나가면서 된통 망신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천무는 오히려 지상이 아닌 해상에서 주로 실사격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명중할 정도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왔는데요. 서글프게도 국내에서 천무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를 훈련할 공간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천무의 해상 타격 능력은 러시아와 맞댄 지상 국경이 기껏해야 200km도 안 되지만 해안선 길이는 25,148km가 넘는 노르웨이로서 최고의 옵션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전차 같은 지상무기 체계보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이 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이미 트롬세의 로켓 포병사단을 창설했고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의 새로운 장거리 포병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투입할 타격 체계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 폴란드 여론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우호적이라는 건 지나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한폴 2차 방산 계약이 순항한다면 노르웨이도 천무를 도입했을 때 걱정되는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을 견제하는 독일은 자체적인 다연장 로켓 없이 미국에서 M270 MLRS를 수입해 운용하는 형편입니다.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정치적 이유에 밀려 K2 흑표가 떨어지고 레오파르트2가 선정되었던 사례와 달리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다는 건데요.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믿음이 주춤한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녹여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